여기는 그 유흥업종 들어와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네, 들어와야 상권이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구례동 상권 이제 보고 오면서 확실하게 느껴진 게 일단 외부에서 와야 됩니다. 외부에서. 그렇죠. 이 입주민들끼리 전화가 된다 그러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외부에서 끌어당기는 어떠한 그런 시너지 업종. 그런 시너지 업종이 있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일들 그것들을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 상가를 딱 보고 이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대충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 이렇게 촉이 오거든요. 아, 나는 여기를 할 거다. 그러니 그 임대인한테 말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말씀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언제쯤 들어올 건데 렌트는 얼마나 주고 그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상가입니다. 그거를 한번 얼마까지 되는지 한번 말씀해 달라. 그럼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장님, 저희가 전화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전화를 했을 때 가격은 다 깎아놓고 계약을 안 해버리면 임대인분들 저희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시고 또 속상해 하시고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으니까 사장님이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시면 그때 말씀을 해달라. 그러면 이제 그 임차인분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드렸죠. 조정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임대인분께서 해주신다고 하신다. 그러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그러면 이제 계약금 중 일부라도 딱 넣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는 알겠다. 집에 가셔서 마음이 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날 전화를 주신다고 하시고 잠수를 타버립니다. 잠수. 자기가 지금 원래 이제 다른 데도 좀 보고 있다. 근데 처음부터 이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셨으면 그럼 거길 보고 오셔라 이럴 텐데 그런 말을 안 하고 지금 이제 여기는 보험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보험. 그러니까 보험을 하나 들어놓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리 하나 마련해놓고 다른 데 가가지고 하면 협상할 수 있는데 자기가 이제 또 어느 정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여기가 안 돼도 나는 갈 데가 있다 이렇게. 거기가 또 마음에 드셨나봐요. 거기가 이제 서울이었는데 거기다가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인분이랑 통화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때랑 왜 지금 또 이렇게 됐냐. 나는 그쪽에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해줬고 이렇게 했는데 엄청 속상하죠. 아니 속만 상하나요? 기분이 나쁘죠. 저희도 너무 그걸 보면 답답하고 좀 약간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가 날 때 화가 진짜 이만큼 막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 장사를 하는 거라서 딴 데를 뭐 마음에 들어 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혹시 신 차장님은 기억나는 손님 계셨나요? 한 고객분이 오셨었어요. 본인의 업종을 이제 처음엔 노코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오픈을 안 하고. 오픈을 안 하셔. 얼마짜리를 찾으시는지를 말 안 하시고 일단 자리만 보여달라고 하세요. 자리만. 그럼 다양한 업종들이 있잖아요. 횟집, 뭐 치킨집, 뭐 많죠. 이분에게 적합한 자리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저희가. 근데 업종을 오픈을 안 해버리면 그렇죠. 뭘 할 줄 알고 난감해요. 저희가 네. 그러면서 보여주면 자기가 하려는 거랑 비슷한 게 근처에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달라. 굉장히 어렵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모바일 정말.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아파트 상권 앞에가 아무래도 전면 보니까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쪽을 보여드려.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봤을 때 거기는 술집이었어.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다 보여드리고 나서 이제 자리까지 선점하셨고 선점하셨고 하면은 뺏겼지. 조금 생각을 하신대요. 그때 뺏겼어요. 생각을 하셔서 저랑 또 이제 회의를 하죠. 회의도 하고 뭐 중간중간 통화도 하시고 뭐 이렇게 연락도 하시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일주일 뭐 보름 뭐 맞아요. 이렇게 가버리면은 뺏겼어요. 그거. 그 자리는 저희가 추천해드린 그 자리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차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제 업종이 일단 비슷하게 업종이 같이 붙어 있으면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피해서 남아있는 것 중에서 골라드리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딱 뽑아요. 여기가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가 제일 좋다. 그러면 동의를 해요. 이제 임대료를 딱 들으면 생각보다 높은 거죠. 생각보다. 그리고 당황하지 않고 쭉 보세요. 맞아요. 보시는데 그 임대료가 보면은 이제 그 물건들을 딱 봤을 때 주변에 비해서 일단 저렴했고 그리고 또 자리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봤을 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허가가 떨어져야지 이제 창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본사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뭐 이것저것 이제 생각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 뺏긴 거를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다른 부동산에서 했다 그러면은 그 업종을 맞춘 거는 어차피 저희도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딱 갔던 자리인데 되게 아쉬워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너무 재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신중한 것도 좋은데 너무 신중하면 그 자리를 나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일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 거의 18번 같은 말이지만은 뭐 저희가 좀 생각하는 동안 그 자리가 나가면은 뭐 제게 아닌가 보죠. 내가 뭐 집으로 따지면 내 집이 아닌가 보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쉬워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저기 막 좀 변두리 외곽 쪽 별로 유대인거 없고 막 이런 자리를 선택을 하시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싸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호 원림 상권 쪽이랑 가까운 쪽에 이제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 딱 상권 오면 금요일 토요일 진짜 그때는 거의 1층 거의 웨이팅이거든요. 거의 웨이팅이라서 딱 둘러보시면 여기 좋다, 여기가 마음에 든다, 여기만 보시다가 이제 우기는 쪽은 솔직히 좀 그쪽 앞에 쪽 상권은 이제 뭐 준공 이제 되고 그 다음에 들어온 업종들이 좀 중간중간 이빨이 빠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유동인구가 적어 보이는 거죠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오고 싶어 해요. 근데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는데 나한테 이 정도의 임대료를 맞춰달래. 근데 그러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맞춰드려도 쉽게 결정도 안 하시고 어차피. 근데 중요한 거는 내 기준에서 봤을 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남들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놓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 놓친다는 거를 그분들은 또 이제 내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거 내게 아닌가 보지 그렇게 생각하셔도 그때 그거 할 걸 그러다고. 본인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면 되죠. 그거는 본인 어차피 장사하실 분들은 결국에는 자리 선택이라든지 모든 인테리어라든지 본인이 감수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편견을 갖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동산에서 매기려고 그런다. 그리고 바로바로 계약을 시키려고 그런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돌다 보면 뭐 진정성이라든지 그런 걸 느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랑 이렇게 돌다 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장님도 보시지만 다른 데도 지금 보고 있다. 왜냐? 그건 팩트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달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요걸 안 믿으세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막 6개월 뒤에 창업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누군지 알아요? 6개월 뒤에 뭐 7개월 뒤에 나는 올 추석 전에는 뭐 올 겨울 전에는 뭐 오픈할 것이다. 솔직히 왜 지금 그렇게 나오셔서 시장 조사를 하시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궁금해서 이 상권이 궁금해서 나오시는 건 알겠어요. 근데 자리를 다 보여드리고 하면서 다 보시고 나서 그때 가가지고 언제 오픈 예정이시냐고 여쭤보면 9월달, 뭐 10월달 그런 거는 뭐냐면요. 우미린 상권처럼 좀 공실이 많거나 공사 중이거나 이런 곳은 그런 게 그 말씀하신 거라든지 시장 조사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선택에 대한 이런 것들이 별로 없을 때 몇 군데 없는데 그럼 또 거기 또 자리는 또 많을 텐데 그 자리는 6, 7개월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를 하실 거면은 아니면 뭐 길게는 이번 주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에 결정하시면 생각해 좋다. 보시고 한번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야지만 저희를 찾아주신 저희 고객님한테 나중에 욕을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자리에 넣어드려야 해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자리가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다른 동네로 가가지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권리금 주고 들어갔어요. 그 권리금 주고 들어가셨고 뭐 권리금을 주고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으니까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위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그 지도상으로는 별로였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 업종 자체에서는 좋다고 하시니까 들어가신 거니까 근데 지도상으로는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창업하기 좀 위험한 업종이 있어요. 무인이 지금 1층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은 좀 위험하지 않나. 저는 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어디라고 말씀은 안 되겠지만 뭐 직영점도 하나 철수했고요. 임대료가 설정된 걸로 봤을 때 그 기준으로 무인이 좀 많이 힘들지 않나. 무인은 특히. 그리고 구례동 상권이랑 여기랑 비교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대놓고 비교는 안 했습니다. 일부러 저희가 검단 신도시를 띄우려고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그쪽에 상권이 얼마나 있는지, 근데 확실하게 영상을 보셨을, 그러니까 영상으로도 확인 가능한 게 뭐냐면 상업지 비율이 되게 높아요 거기가. 그리고 저희가 그때 몇 시에 갔냐면 7시 반 정도에 도착했거든요. 유동인구가 그때 주말이었어요. 유동인구가 그렇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면은 말이 길어질까봐 그런 건 다 자르고 그냥 현재 지금 그쪽에 있는 상권 비율이랑 그리고 지금 그 업종 들어간 것들만 위주로 보여드렸는데, 솔직히 그 영상으로 뽑아내려면 3편까지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 그렇게만 올렸고요. 구례동 상권이 생각보다 되게 컸고
또 어마어마했잖아요, 맞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사람들 모이는 데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제가 2번을 갔거든요. 주말에만 2번을 갔는데 약간 위락시설 건물이랑 그리고 또 이제 술집들이 많은 곳이 제일 많이 몰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맞아요. 예,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들도 그렇지만 다 이게 놀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찾는 게 술집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유흥상권이 어떻게 보면 좀 활성화가 돼야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거고 또 그 상권을 바탕으로 거기서 보자 이렇게 되면서 1차 상권이라고 하는 데가 그렇게 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흥상권이라고 해서 다 좋다고 하고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위락시설 쪽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렸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동종 업종들도 그쪽에 근처에 다 많이 모였었고 그리고 저희가 좀 봐서 그 공실도 물론 있었어요. 근데 간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화려해가지고 좀 약간 다른 세계에 온 느낌. 왜냐면 김포에 그런 데가 이렇게 큰 상권이 없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검단 신도시가 지금 뭐 위락도 들어올 거고 다 들어오겠지만 그쪽이랑 비교를 해봐가지고 상업지 비율은 적지만 그래도 한 비교할 만한 대상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가서 저희가 한번 촬영을 한번 갔었던 건데 다양한 업종들이 많았어요. 다양한 업종들도 많이 들어왔었고 어마어마했다. 대신 생각보다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그 가보니까 이제 구례동 마찬가지예요. 뭐 나이트도 있고 뭐 룸사롱, 마사지샵. 이왕이면 가서 밥 먹고 2차로 술 먹고 3차로 뭐 나이트를 가고 뭐 아니면 어딜 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검단 신도시는 상업지 비율이 현저히 적어서 깃발을 꽂으시려고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많겠지만은 구례동에 비하면은 너무 또 이거 상업지 비율이 적다 보니까 그런 업종들이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동일 업종이 그렇죠. 너무 많아요. 맞아요. 항아리 상권에 비해서 고깃집이 너무 많고 고깃집 전국이에요. 거의 진짜. 뭐 고기 뭐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 우시장 약간 이런 느낌 그 마장동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고깃집 또 하나 문제점은 또 하나 좀 신기했던 거는 구례동 상권 봤을 때 비인기 업종이죠. 진짜 특이한 거 매니아층 업종이 많더라고요. 피어싱 가게. 맞아. 피어싱 가게가 있고 여기가 공통적으로 문제점을 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입주 비율에 비해 유동인구가 너무 적다. 소비 심리도 그렇고. 예, 그리고 또 평일이 또 평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쉬는 가게들도 좀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 아파트 입주를 많이 했지만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거의 대출을 끼고 집을 사기 때문에 그 금리 때문에 이제 생각보다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허리띠 졸라 매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외식 2번 할 거 1번 하시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 거의 고깃집 같은 데 들어가면 아이들이랑 같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다 외식이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여기가 상권이 어떻게 보면 이게 단점일 수가 있는데 장사하시는 입장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상태에서 상업지 비율이 적으면 당연히 좋죠.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웬만한 데 다 가보시지 않았나. 그렇죠. 예, 다 가보셨기 때문에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가봤으니까. 좀 약간 놀고 즐길 거리 같은 게 좀 많이 부족해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손님이 어디서 올라왔죠? 창원인가요? 어디서 한번 올라오셨는데? 대전. 예. 아무튼 올라오셔가지고 저희랑 이제 미팅을 하고 1시간 동안 미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쫙 보여드렸어요. 근데 하려고 하시는 브랜드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 고깃집이. 근데 그게 공사 중인 브랜드에 들어간 있는 거예요. 거야. 그래서 계약을 못 하셨는데 고깃집 들어올 게 없대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깃집 넣을 브랜드가 없대요. 다양한 업종들이 1층에 많아야 되는데 그럴 자리도 없습니다 이제. 맞잖아요. 맞아요. 맞고, 자리도 없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구례동 상권이랑 서 비교를 해서 그렇지만은 뭐 이런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구성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층부라든지 이런 효율적이게 굉장히 잘 구성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하려고 왔다가 밥을 먹고 술을 먹고 거기서 다 그렇죠.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구례동은 그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은 골프존밖에 없어.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지 뭐 롯데가 아직 뭔가 보이지 않으니까 뭐 착공을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뭐 그거 저희가 봤을 때는 제 생각인데 오피스만 잔뜩 분양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추측됩니다. 이렇게 후로 봤을 때는 분명히 굉장히 구례동만큼 좋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솔직히. 근데 일단 지금 제 생각인데 위락시설에 대한 업종이 너무 부족해요. 맞아요. 또 법조타운 형성되고 하면 예. 회식을 다 이쪽에서 할 텐데 그렇죠. 1층은 지금 공실이 꽉 거의 찼고. 없을 정도로 다 찼어요. 입주율이 다 좋은데 상층부에 상층부에 분명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공실들이.
혹시 1층만 보시고 아 여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장 조사를 끝내지 마시고 상층부에 있는 것들에 대한 거를 좀 이제 같이 상의하시고 이렇게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락은 그 어차피 유흥업 쪽이잖아요. 유흥업소. 그 상층부로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그거는. 그리고 지금 이쪽에 위락 시설로 이제 그 분양 받으신 분들한테도 저희가 소통을 많이 하는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 요즘 어떠냐, 뭐 임차인들 많이 보러 오냐. 그 시행사 쪽에 문의가 오는 걸 들었는데 그 마곡에서도 왔었고 그 마곡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왔었고 또 김포 구례동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도 와가지고 문의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쉽게 못 들어오세요. 그래서 원래 이제 위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방 제한도 있고요. 또 유흥 접객원을 또 이제 두냐 안 두냐 따라서 이제 또 이제 개별 소비세 부분이라는 것도 또 걸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내가 이 정도 임대료를 주고 여기 들어와도 되나 이런 걸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 자리는 분명히 없을 거예요. 나중에 되면. 근데 처음에 깃발 꽂기가 힘든 거예요.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일반 인테리어의 거의 두세 배, 세 배까지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인테리어를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염 처리를 한 그런 것들을 다 따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물론 돈이 많이 들지만 또 허가 받는 게 여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위락이. 저 서구청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저희가 겪어본 바로는 공무원들도 잘 몰라요. 취득세도 잘 모르고 무조건 뭐 위락이라 그러니까 취득세를 막 중과해가지고 매기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영업 허가증이라든지 사업자를 내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검단 신도시에 위락이 들어오는 건물이 몇 개 없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서구청이 좀 빡빡하고 그 다른 분들이랑 얘기해봐도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처음 봤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예, 그게 잘 몰라서 그런 거겠죠. 잘 알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고깃집만 맨 처음에 많은 줄 알았어요. 다 가봤어요, 고깃집. 얼마 전에 그 저희 또 손님 한 분 계셨는데 손님 굉장히 많아 보이네요, 되게. 손님이 또 왔었는데 하필이면 또 정육점을 또 찾으세요. 그래가지고 고깃집. 저희는 이제 상가 오픈을 하면 일단 다 가봐요. 다 가봅니다. 다 먹어보고. 다 먹어보고. 또 저희는 솔직히 저희는 자영업도 해봤어요. 네. 자영업도 해봤기 때문에 여기가 뭐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런 것들도 대충 저희끼리 그렇죠. 얘기를 해요, 둘이서. 근데 고깃집이 너무 많아서 이제 진짜 갈 데가 없어요, 솔직히 고깃집밖에. 정육점도 많고. 정육점? 네. 정육점도 좀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스타벅스가 이번에 오픈을 했잖아요. 그쪽 라인으로 상가가 쫙 있잖아요. 근데 그 한 군데 상가 빼고 로덴타워 빼고는 나머지 좀 다 고전하고 있어요. 공실이죠. 예, 공실이 좀 많아요. 왜냐? 딱 하나예요. 지하철이 개통이 안 됐고 또 지하철이 또 개통이 된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가 무조건 좋다고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일단 그쪽에서는 좀 끊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 목적골목도 아직 활성화가 안 됐고 활성화 이제 되는 데는 뭐 금방 되겠죠. 지금 준공이 하나둘씩 지금 돼가고 있으니까 금방 될 겁니다. 거기도. 근데 중요한 건요, 외부에서 와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이. 예, 외부에서 와야 되고 뭐 사람을 만나도 여기서 만나야 되는 그런 게 명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특성이 없어요. 근데 구례동은 특성이 있어요. 외부에서 와요. 너무 많죠. 저희가 솔직히 막 인터뷰도 막 했습니다. 몇 분. 근데 그냥 안 넣었거든요. 근데 뭐 구례동이 김포잖아요. 뭐 인천에서 오신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김포 내에서도 오신 분들도 많았는데 멀리서 되게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경기도권에서 뭐 김포, 인천 다 오더라고요. 구례동 상권은.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그냥 베드타운입니다. 그냥 베드타운 상권입니다. 아직까지는. 여기 현재 위락 그 이제 저희가 하나 맞춘 게 있는데 네. 그분도 원래는 이게 바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가 유흥 업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원래 일반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장사가 좀 어느 정도 잘 되고 그러면 신고가 들어가요. 자기네들끼리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앞에서 술 따라준다고 신고. 그리고 또 손님이랑 또 뭐 마주보면서 얘기도 못 한대요. 뭐 옆에 앉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마곡에서 장사하시다가 지금 이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 그냥 대놓고 그냥 자기는 손님 옆에 앉아도 되고 그리고 손님이랑 앞에서 마주보고 떳떳하게 하겠다. 떳떳하게 그냥 하겠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유흥 들어가신 분도 계십니다. 이번에 사업자도 내셨고. 그런 거 좀 궁금하시거나 이제 좀 입점을 희망하시거나 또는 임차가 맞춰진 그런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럼 수익률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물건이 있으니까 한번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하다못해 뭐
뭐 당구장이나 볼링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 네. 뭐 임대료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과연 이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쉽죠.